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후폭풍이 여전히 거센데요. 오늘 열릴 국회 본회의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전훈희 감독은 전국 상황을 민심의 흐름과 함께 여론 전망대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경량에 휩쓰인 정치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한데 먼저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부터 알아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7%포인트 상승한 37.3%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 역시 3.2%포인트 하락한 57.1%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메르스 사태가 좀 주춤해지고 또 주요 이슈가 국회법 개정안과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여부로 몰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보다는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자세히 들어가서 일간 지지도도 좀 볼까요? 네, 주 초와 주 후반을 나눠서 보면 주 초반에는 그래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주 후반에는 약세로 돌아선 측면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 반대 여론들이 좀 소개가 됐었죠. 38.2%로 월요일보다는 좀 빠졌었다가 수요일 날 다시 좀 올랐었는데 아시다시피 김태호 최고위원과 김무성 대표 측이 아주 강하게 맞붙었었죠. 36.7%로 목요일 날 빠졌고요. 금요일 날은 또 국회 운영위원회가 있었었는데 그날은 조금 더 빠져서 35.2%를 기록했었습니다만 최종 주간 집계는 지난주 대비 3.7%포인트 상승한 채 37.3%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거취 문제 장기화될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까지는 국면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을 했는데 이 이슈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또 피로도에 쌓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라든지 또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여러 가지 61개 법안들 통과되지 못하고 이 문제 블랙홀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청 간에 많이 고심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추가 언급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여론 추이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여론은 사퇴하든 사퇴하지 않든 여론은 이미 나빠졌는데요. 이 관련된 부분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당청 갈등이 부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 요인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할 경우 오히려 이 여론에서는 당청 갈등이 보다 더 심화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여론에 낫겠다라고 판단했을 부분이고요. 이 유승민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본인을 중심으로 이제는 모든 당청 갈등이 모아지는 부분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또 내년 총선에 나서야 될 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보다 자신의 책임과는 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명분을 가진 퇴장이 될 때 이러한 자진 사퇴의 모양새가 되든 간에 본인이 이런 부분을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당내 내용 갈등이 가장 심각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퇴 여부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 사퇴를 바로 결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비춰집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릴 의원총회에서는 거취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소개됐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사퇴 반대 의견이 50%가 넘는 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대체로 40%를 넘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발표된 거는 좀 오차 범위 내에서 사퇴 반대 의견과 또 사퇴 찬성 의견이 좀 고르게 나타났는데 일단 뒤로 가면 갈수록 사퇴 반대 의견이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유승민 원내대표도 대구 경북 출신이고 그쪽 이제 지역구를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사퇴 찬성 의견이 조금 높고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이걸 너무 길게 가져갈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답변을 유보한 응답이 33%, 3분의 1 정도나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현재의 권력과 또 유승민 원내대표나 김무성 대표, 미래 권력 간의 갈등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지층이나 보수층이 사실 어느 쪽 편을 들기도 어려운 입장이죠. 특히 새누리당이 뭐 대략 40%대 지지율을 이제 갖고 있는데 친이와 친박 성향의 유권자들이 반반씩 나뉘어져 있거든요. 참 곤혹스러운 그런 여론조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빨리 당청이 어느 정도 조율해서 다른 여러 가지 현안으로 넘어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조사 조금 전에 봤는데 사퇴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유승민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 정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여론은 유승민 원내대표에 상당히 동정적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또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껄끄러운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는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도 있겠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보다 더 협력적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그런 여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구 경북에 있어서만큼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46%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이 사퇴에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퇴 반대는 28%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것은 대통령과 갈등하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부분은 있겠지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지역적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대구 동구 을만 따져놓고 보면은 이 지역은 대구 동구 을입니다. 이 지역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매우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보다 더 유승민 원내대표의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은 박근혜 대통령의 텃밭 중에 텃밭입니다. 바로 이곳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누리당 지지층을 포함해서 보다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길어지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 온도차가 전국적인 여론과는 달리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는 경향, 국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사퇴 찬성이 더 많아진다고 보십니까?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명분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원내대표로서 보다 더 협력적인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있었더라면 이러한 협력관계가 보였다면 애당초 잊지 말았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나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인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시간입니다. 이것이 길면 길수록 대통령 국정 운영이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대통령은 시간을 원할 것이고 이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의 갈등 부분에서 사퇴를 원할 텐데 이때는 명분을 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통령에게도 부정적이겠지만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치적 이 위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부터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최근 여론조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 결과 각 당의 지지도도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한데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네, 새누리당이 1.5%포인트 상승한 38.7%로 나타났고요. 또 새정치연합은 1.6%포인트 하락한 28.5%로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새누리당은 굉장히 극심한 내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전국에서 좀 탈피하면서 지지율이 좀 올랐고요.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 때문에 지지율이 좀 상승한 측면을 볼 수가 있었고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또 문재인 대표 간의 상당한 갈등이 노출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의 내홍이 굉장히 부각됐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는데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건데 일단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서 같이 동반 상승한 측면이 있고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박원순 시장이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대중교통비가 인상되면서 박원순 시장이 새정치연합 지지율을 좀 견인하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좀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같이 또 동반 하락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제2에 들어가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서 자동 폐기 수순으로 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회법 개정안 제의 결과에 따라서 이 여론 지지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그 국회법 제의와 이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었고, 일단 정의화 의장이 야당과 이제 협조하는 이 과정을 보이면서 국회법 제의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양당의 입장이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야당에서는 국회 출장소냐, 청와대 출장소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비난이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예상되는 바고, 앞으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오히려 그렇죠. 지지율이 좀 향배가 나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 결국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결론 날 거로 보시는지요? 시간과 명분입니다.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러한 당내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여론도 상당히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도 당청 갈등이 부각되면서 부정적인 평가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과제는 누군가가 이 사태를 종용하기보다는 여론은 스스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적합한 시기에 자진 사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전반적인 여론은 동정 여론이 강하지만 새누리당 지지층과 대구 경북의 여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싸움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시기, 아주 늦은 시기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스스로 사퇴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엔 여야 내용 사태에 따른 대선 주자 지지도는 어떻게 좀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금 1위로 올라와 있네요. 좀 그렇습니다. 추이를 정리해 볼까요? 네, 김무성 대표가 이제 야금야금씩 상승을 해서 지금 4주 만에 1위로 올라섰는데요. 21.3%로 박원순 시장을 4주 만에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비 인상 문제 때문인지 2.5%포인트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7.6%포인트가 떨어져서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2위로 4주 만에 내려앉았고요. 문재인 대표는 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0.1%포인트 하락한 15.5%.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가 6.9%로 4위, 김문수 전 지사가 4.9%로 5위로 나타났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하락 요인은 어떤 부분으로 짚어볼 사실 수 이제 있을까요?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에 메르스 전국에서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과잉 대응을 할지언정 아무튼 국민들의 속 시원 아픈 부분 속 시원하게 좀 풀어줬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좀 지지율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메르스 전국에서 국회법 개정안 전국으로 좀 바뀌면서, 그리고 또 대중교통비가 인상이 되면서 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전국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상승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는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 걸까요? 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까, 보통? 생활경제 이런 소식들이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습니다. 지지율에?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앞으로 지출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증세 문제와 관련돼서는 특히 관련된 그 행정가들의 지지율은 많은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짧게만 첨언드리면 주목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 전국에서는 이 박원순 시장이 바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형국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거부권 전국으로 넘어서 유승민 거취 여부로 가면서는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얼마만큼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주목되느냐도 바로 이 인지도, 더불어 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치권 상황을 통해서 여론의 흐름을 좀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정치권의 업앤다운 인물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 인물을 꼽자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업을 꼽기가 이제 다음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의화 의장, 국회의장을 이제 이번 주에 업 인물로 꼽았는데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여야 합의를 잘 끌어내고 있고, 작년 그 세월호 특별법 때도 그랬고, 또 올해 또 그 예산안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이번에 아무튼 국회법 그 제2에 붙이는 과정도 야당과도 잘 협의하고 또 여당 지도부하고도 큰 마찰 없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지만 지금 정의화 의장한테는 이번에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도 악수를 하는 모습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업 인물은 정의화 의장으로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업한 인물, 그러니까 한 주간에 좀 올라간 인물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뽑았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화살표가 밑으로 떨어진 인물 김태호 최고위원 여러 가지 돌출 행동을 하면서 여론에는 부각됐습니다만은 다운으로 일단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이제 분노를 할 때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 시점과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 이슈가 또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김태호
최고위원이 분노했었을 때 그 과정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왜 저러실지 궁금한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지지는 좀 옳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김태우 최고위원 입장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언론과 또 정치평론가들의 입장이 공감보다는 좀 비공감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배범주장님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번 주까지 정치권 주요 변수 어떤 게 있을지 이번 주에는 뭐 어떤 변수가 있을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법 이 개정안 제의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각 정당에서. 그리고 이 메르스 추경 예산도 중요해 보입니다. 말 그대로 여의도 국회의 운명의 한 주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예. 이 국민들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왜 이것 가지고 감론 얼방 물론 중요는 하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메르스로 인해서 상당히 이 서민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국회가 이 정쟁 다툼이 아니라 민생을 맨 앞에 놓고서 어떤 결정 그리고 용기를 내고 또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번 한 주가 정치권 공멸의 한 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국회법 개정안, 메르스 추경 예산 말 그대로 국민을 제일 앞에 놓고서 이 결정을 내리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국민들은 바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운명의 한 주라고 하셨는데요. 오늘도 이제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